자,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정수 차장. 네, 한 달 지금 딱 맞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82%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0% 정도에 불과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고공행진 잘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들을 꼽고 있나요? 네, 일단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전임 정부가 굉장히 불통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 국민 공감 노력 같은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샀습니다. 19%가 이 부분 제일 잘한다. 소통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사 문제, 네. 5가지 원칙을 안 지킨 후보자들을 계속 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스스로 김기정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설 때문에 물러나기도 했고, 이런 인사 난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재미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준 항목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한의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자들의 어떤 선호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당, 바른정당뿐만 아니라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에 달했습니다. 네. 못하고 있다는 대답하고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이 눈에 띄고요.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서 후한 점수를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령대를 봤을 때요. 네.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50대에서 79%,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66%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 20, 30대, 40대까지는 지지층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그리고 50대, 60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50대, 60대도 역시 좋은 평가 그리고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의 아쉬움이 어떤 실적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지도 같으면 참 좋은데 네. 아직 청년 실업 해결된 거면 지금 12,000명 고용한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전공과 달리 아주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친근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 나오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업적을 내가지고 저런 지지도 계속 유지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국민으로서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일단 제 인상에 가장 강하게 이제 남았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본관에서 나와가지고 위민관에 들어가서 따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말 비서들과. 지근거리에서 비서들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와닿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런 높은 지지율을 아마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내정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중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자 중독이라는 건 문자 메시지 중독이 아니라 핸드폰 메시지 말고 이 활자를 말하는 거죠. 책을 너무 열심히 즐겨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 안에서도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 읽으면 좀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좀 괴로울 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이고요. 시도 특히 또 좋아하고요. 연설문을 또 본인이 직접 고치고 그 고치는 것을 보면 굉장한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양이나 교양이 뛰어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부대변인 내정자 지금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서재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서재를 채우는 일이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가끔 이제 춘추관이나 이런 데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대통령의 서재를 채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광화문 1번가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책 같은 걸 제안하는 데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제안을 해오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책을 제안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점심 그 깜짝 번개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대변인이 적극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고민정 부대변인은 네. 청와대 부대변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자 중독에서 우리 허만섭 차장도 헷갈렸지만 저도 살짝. 네. 예,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시면 뭐 책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변인 하시면서 그걸 문자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뭐 앞으로 대통령은 좀 문자에 용어를 좀 좀- 예민합니다. 예, 문자 용어를 좀 폭탄 앞으로 뭐 이런 잘 것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도 네.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표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공식 행사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이 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의 유족분들, 보훈단체 회장님들, 안녕하세요. 청와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가장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모든 애국자분들께 마음의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일반 환경 영향평가 실시 방침 결정 이후에요.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한 적이 없는데 자, 환경 영향평가를 두고 이야기를 꺼냈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에 있어서 최고위급 세 사람이 그렇죠. 함께 백악관에서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드는 미국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잘 해석을 해라. 어떤 암시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말은. 예, 오늘 바로 미국의 대변인 헤더 노어트 여성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사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들어온 4개 추가 발사대 이 자체를 지금 현재 다시 배치를 그 성주에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내 배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망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실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는 미국한테 매우 incredibly important라고 해서 어떻게 그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우 중요하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의 얘기를 방금 위원님께서 해준 얘기를 원어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On that point, though,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delay the?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This is a conversation that's taken place at the highest level. We are committed to our South Korean ally. That commitment remains ironclad. 뭐 실망했다라는 말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나 느껴지는 이 어감은 실망했다로 들리는 것 같고요. 사실상의 실망의 표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 하이스트 레벨이라고 최고위급에서 결정을 했는데 뭐 네. 갑자기 뚱따지같이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고 뭐 이런 거냐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에 대해서 이미 다 뭐 레이더나 2기는 배치가 됐는데 4기만 또 딱 떼어가지고 여기에다 대고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이 늦춰진다는 동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서는 아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최고위층에서 나온 이 사드와 관련된 이 이야기들, 자, 이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정부에서도요, 조금 전입니다. 오후 4시에 사드 그리고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 정부의 사드는 우리에게,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연기된 데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원래 배치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다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한 것 가장 핵심은요. 이것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분명히 배치한다. 맞습니다. 다만 뭐 투명하게 하고 환경 좀 여러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오늘 그 세 사람이 논의를 한 다음에 대변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한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드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 전에 결정됐던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뒤늦게 한국 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좀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지연되면서 사드 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반발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안보 책임자들은 영화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네.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거기 보면요, 그 위험한 적을 앞에 두고요. 네. 동맹이 깨지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네.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 동맹 안보라는 것은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더 비중치를 둘 것이냐, 가치를 둘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판단의 문제고요. 그것은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그 이면에 중국의 눈치 보기 아니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타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안보의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 1위라면 미국은 100입니다. 이것은 네.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논의 대상에서 좀 빠졌으면, 좀 뒤로 밀었으면 하는 얘기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포함을 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요 의제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28일부터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도 나오는 얘기들은 일정과 의제를 아직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한번 지금 두 번째 일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의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동맹 관련 그리고 북핵 관련 그리고 북핵을 둘러싼 한미의 정책 조율 이런 것들을 크게 의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살짝 언급은 되겠지만 그게 주요 의제로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5가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정수 차장. 네, 한 달 지금 딱 맞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82%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0% 정도에 불과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고공행진 잘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들을 꼽고 있나요? 네, 일단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전임 정부가 굉장히 불통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 국민 공감 노력 같은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샀습니다. 19%가 이 부분 제일 잘한다. 소통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사 문제. 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와닿아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런 높은 지지율을 아마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내정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중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자 중독이라는 건 문자 메시지 중독이 아니라 핸드폰 메시지 말고 이 활자를 말하는 거죠. 책을 너무 열심히 즐겨 읽는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차 안에서도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 읽으면 좀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좀 괴로울 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이고요. 네. 시도 특히 또 좋아하고요. 연설문을 또 본인이 직접 고치고 그 고치는 것을 보면 굉장한 그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양이나 교양이 뛰어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부대변인 내정자 지금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서재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5가지 원칙을 안 지킨 후보자들을 계속 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 김기정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설 때문에 물러나기도 했고, 이런 인사 난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재미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준 항목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한의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자들의 어떤 선호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당, 바른정당뿐만 아니라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에 달했습니다. 네. 못하고 있다는 대답하고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이 눈에 띄고요.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서 후한 점수를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령대를 봤을 때요. 네.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50대에서 79%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66%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 20, 30대, 40대까지는 지지층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그리고 50대, 60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50대, 60대도 역시 좋은 평가 그리고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아쉬움이 어떤 실적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지도 같으면 참 좋은데 아직 청년 실업 해결된 거 지금 12,000명 고용한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전공과 달리 아주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친근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 나오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업적을 내가지고 저런 지지도 계속 유지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국민으로서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일단 제 인상에 가장 강하게 이제 남았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본관에서 나와가지고 위민관에 들어가서 따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말 그 지근거리에서 비서들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의논한 어떤 일입니까? 서재를 채우는 일이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가끔 이제 춘추관이나 이런 데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대통령의 서재를 채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광화문 1번가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책 같은 걸 제안하는 데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제안을 해오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책을 제안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점심 그 깜짝 번개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대변인이 적극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은 네. 청와대 부대변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자 중독에서 우리 허만섭 차장도 헷갈렸지만 저도 살짝. 네. 예,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시면 뭐 책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변인 하시면서 그걸 문자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앞으로 대통령은 문자에 용어를 좀 예민합니다. 예, 문자 용어를 좀 폭탄 앞으로 뭐 이런 잘 것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도 네.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표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그리고